안녕하세요. 여기 웹캠과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생방송을 하거나 또는 녹화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을 이렇게 섞어서 편집을 하고 싶다면은 웹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이터 브리오 그리고 조만간 리뷰를 할 아이락스 500만 화소의 웹캠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웹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생방송을 해야 돼요. 근데 더 고화질로 화면을 담고 싶다면 웹캠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웹캠은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을 좀 깨끗하게 담을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화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웹캠도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있습니다. 막 100만원대, 막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줌도 되고요. 이제 그런 웹캠을 사서 설정하기에는 근데 그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웹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DSLR도 좋고요. 뭐 미러리스도 좋고 여기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것도 좋고 아무래도 카메라 계열 쪽은 어, 센서가 더 크기 때문에 화질을 좀 더 좋게 담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방송을 하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웹캠 같은 경우에는 USB 장치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USB로 인식시키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담은 화면을 그대로 그냥 송출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는 PC하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연결시켜서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캡처보드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엘가토의 HD60S 플러스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바이패스로는 4K 60프레임까지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처는 풀 HD로 6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한 캡처보드입니다. 캡처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카메라에서 담은 이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PC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받아서 그거를 그냥 송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캡처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USB 케이블이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PC로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받아와야겠죠. 카메라의 화면이든 PC에 있는 화면이든 받아오기 위해서 HDMI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캡처보드입니다. 크기는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약간 조금 크게 커요. 그리고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휴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제품들이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케이블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자가 한 개겠죠. 그래서 받은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전송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 받아서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용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출력이고 여기는 입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나갑니다. 이쪽은 모니터 연결해야 될 거고 이쪽은 PC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오디오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방송 캡처할 때 PC를 두 개를 이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게임을 하고 한쪽에서 이제 송출을 하기 위해서 따로 PC를 구성하는 경우 있습니다. 투컴으로 보통 구성하죠. 그때 이제 제일 좀 골치 아픈 거가 이제 오디오 믹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자가 말을 했을 때 이 소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캡처를 하는 PC는 다른 PC죠. 그래서 소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전달해주면 얘가 받아서 같이 화면과 영상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USB-C는 이제 USB-C 케이블 연결시켜서 이제 송출하는 컴퓨터 연결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 PC를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원 PC, 그러니까 한 대의 PC로도 게임 방송도 하고 그리고 송출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컴퓨터 사양이 조금 더 좋아야겠죠? 그렇지만 다 가능하긴 해요. 참고로 캡처보드를 사용하려면 사양이 조금 좋아야 돼요. 이 제품은 이제 4K 60프레임까지 HDR까지 이제 바이패스로 보낼 수가 있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FHD 60프레임까지 캡처 가능한데 HDR 캡처도 가능해요. 근데 HDR이 되려면 HDR로 동작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캡처를 해야겠죠. 근데 캡처를 하려면 보통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가속을 하는데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고 해봐요. 게임을 갖다가 하면서 또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방송도 송출하기 위해서 영상도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두 배로 일을 많이 해야겠죠. 물론 게임이 부하가 또 높겠지만은
그래서 사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송출하려면 여러 개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CPU도 좋아야 돼요. 게임 방송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좀 사양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고, 어, 지금 여기는 10700K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CPU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308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카메라에 있는 화면을 받아서 생방송 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양이 엄청 좋지는 않아도 돼요.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FHD로 송출할 거기 때문에 4K면은 노트북도 사양이 좀 좋아야 돼요. 카메라는 이 미러리스 이거를 연결을 해 볼 겁니다. 이 제품은 사용이 상당히 간단했는데 드라이버를 별도로 깔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에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해야겠죠. 이제 먼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할 건데 이쪽에 있죠. USB-C 포트 이용해서 연결을 해요. 이 케이블은 USB-C to C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PC하고 연결됐어요. 근데 이 캡처 보드로 이제 화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HDMI 케이블을 이용할 겁니다. HDMI 케이블 이용해서 입력조 in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 반대쪽 이쪽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게 그 HDMI 출력 포트를 보면 마이크로 HDMI 단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공한 건 HDMI 케이블이죠. 꽂아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변환잭 HDMI를 마이크로 HDMI를 바꿔주는 젠더를 이용해서 연결하거나 또는 이거 케이블도 있어요.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켜면은 지금 화면 꺼지죠. 지금 송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 캡처 보드로 가고 이 캡처 보드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PC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PC에서 받기만 받으면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엘가토 사이트에 가보면은 4K 캡처 유틸리티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카메라에 있는 화면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녹화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떠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저 화면이 뭔가 익숙한 화면이잖아요. 이 하이엔드 카메라 이 뒤쪽 부분에 떠야 될 화면이 그대로 그냥 여기 뜬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랑 뭐 보면 조리개랑 뭐 ISO 값 이런 것도 떠 있고 설정 화면도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녹화를 누르면 녹화가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한 건 이 화면이 아니죠. 뭔가 화면도 거칠고 부드럽게 깨끗하게 안 찍히고 이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캠코더에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걸 갖다 좀 깨끗하게 녹화를 하고 싶으면 지금 이 상태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녹화 잠깐 멈추고요. 이 하이엔드 카메라에 녹화 버튼 눌러서 녹화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녹화 모드로 바뀌게 되고 녹화 화면이 송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제가 말한 게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 PC에 있는 스피커로 나오겠어요. 그럼 뭔가 하울링이 울리잖아요. 그때는 스피커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헤드셋 쓰거나 또는 스피커를 보통은 끄죠. 지금 PC에서 지금 화면을 녹화를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러리스에 있는 카메라가 있는 화면이 녹화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이쪽 옮겨가 볼게요. PC 쪽으로 이렇게 딱 가져가 보면 PC 화면이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캠코더 보이죠? 위를 보면 위가 보일 거고 뭐 앞을 보면 앞을 보이고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보니까 이렇게 좀 정신없게 뜨는 건데 이렇게 화면 가져가면은 이렇게 방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PC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 PC를 이렇게 딱 비춰놓고요. 손 나오죠? 네, 이렇게 비춰놓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녹화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엔드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도 하고 지금 이쪽에 생방송도 송출을 하면 송출도 할 수 있고 지금 녹화하면 녹화도 가능해요. 그러면 녹화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고화질로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화질 방송할 수 있고요.
이 카메라 자체는 4K로 녹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녹화분은 4K로 녹화를 하고 송출은 FHD로 송출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엔드 카메라는 이제 줌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 예를 들면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줌을 딱 당겨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웹캠으로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웹캠은 보통 뭐 로이텍 브리어 뭐 비싼 제품이라고 해도 줌 기능이 없잖아요. 그냥 하더라도 디지털 줌인데, 그러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방송으로 송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에다 캡처보드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면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을 녹화하거나 게임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캡처보드가 있는데 데이터 연결하는 건 동일하고요. 여기는 HDMI 케이블을 이번에 그래픽카드 뒤쪽에 있는 부분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에서 나온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원컴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원컴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뒤에다 그래픽카드 뒤에다가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DP로 지금 이 모니터와 연결돼 있고, 이 캡처보드는 HDMI를 또 연결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DP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HDMI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띄어서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원래는 지금 뒤쪽이 두 개 연결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장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뜨겠죠. 이거는 제가 원래 쓰는 지금 이 화면이고, 이거는 지금 HDMI 케이블로 캡처보드 연결된 부분이 이제 2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해상도도 지금 더 크게 나오죠. 왜냐면 출력 부분에 지금 연결된 장치가 없어서 최대 해상도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게임이나 뭐 다른 화면을 갖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게임은 1번 화면에서 게임 할 거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는데 이걸 캡처하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법이 원컴에서 하시려면은 디스플레이 확장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연결해두면 이 두 개의 화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 DP와 그리고 캡처보드 연결시킨 HDMI가 같은 화면이 뜨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지금 제가 화면 띄운 거에 이 화면에 다시 캡처되고 또 캡처되고 해서 주르륵 이렇게 계단처럼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런데 게임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게임 띄워놓고 그냥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볼 때는 게임 하는 화면이 지금 녹화되는 화면이랑 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녹화를 눌러놓고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4K 캡처 부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이 하나씩 나눠져서 지금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뭐 녹화를 눌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뜬 건데, 마지막 이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지금 보면 얘가 그나마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재생해 봅시다. 보면 제가 지금 주르륵 뜬 거 보이죠? 지금 아까 방금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Alt 탭을 눌러서 잘 그 캡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캡처를 누르면서 이제 캡처를 시작하겠다 딱 누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주는 화면과 녹화하는 화면 1대1로 뜨는데 그게 같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처럼 주룩 뜬 건데, 그 다음부터 그냥 Alt 탭 누르고 그냥 게임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 화면 하는 이 화면이 그러니까 HDMI로 나와서 녹화가 돼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녹화가 된 겁니다. 그럼 재생해 보면 이렇게 녹화가 된 게 보이죠. 그 화질도 깨끗하고, 근데 제가 설정을 좀 잘못했는지 조금 화면이 좀 끊겨요. 네, 조금 끊기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설정이 부족해서 끊긴 것 같아요. 근데 잘 설정하시면 끊기지 않고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자원을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원컴으로도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 캡처보드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가 그냥 HDMI로 된 거는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저작권 보호가 안 걸려 있다고 하면은 그냥 TV 방송 화면 뜬 것도 그대로 그냥 담아서 그냥 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또는 뭐 방송이나 또는 캠코더로 찍는 화면이나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녹화를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부하 없이 녹화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면 녹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컴퓨터가 사양의 저사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면을 그냥 그대로 송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대로 녹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런 VR 카메라도 있고 액션 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HDMI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HDMI 출력이 가능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가토에 보면 녹색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좀 배경을 좀 다른 배경을 넣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도 캡처보드랑 같이 응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화 방송을 해놓고 나중에 후편집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녹색 스크린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제품 말고도 그냥 녹색 천을 갖다 그린다, 그러니까 이용한다거나 또는 한쪽 벽을 그냥 녹색으로 칠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펼쳐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잡고 들면은 그냥 녹색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놓고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는데, 이 천 재질이 천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좀 잘 말리고 잘 펼쳐지는 그런 재질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도 잘 안 가고 색깔도 균일해서, 물론 조명은 있어야 돼요. 조명을 잘 비춰서 사용하면은 이걸 녹색 스크린판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녹색 스크린을 펼쳐놓고 그 다음 조명 켜고요. 제가 조금 연출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소리는 제가 뺄 거고 이 화면만 제가 쓸 거예요. 근데 녹색에다가 제가 말을 했죠. 근데 이 스크린 크기가 좌우폭이 엄청나게 넓은 거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것들도 나와요. 근데 딱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거 하려면은 프리미어를 먼저 띄우고요. 프리미어를 열어놓고, 근데 작업하는 폴더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하나로 생기고 이 폴더 내에 이제 필요한 것들 다 라이브러리에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을 일단은 여기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가져지죠. 가져왔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타임라인에 옮겨놔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그냥 제가 다른 부분들까지 다 나오니까 여기를 잘라내잖아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효과 컨트롤로 넘어와 보면 여기 이게 펼쳐지지 않은 부분에서 보면은 불투명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펜 툴이 있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제가 만약에 손을 막 뻗고 위로 움직이고 한다면 좀 위로 넓게 잡아야 될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좁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펜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정합니다. 이렇게 조금 삐뚤게 그리셔도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 이 안에 부분만 이제 잡겠다 이거거든요. 대신에 이 영역을 벗어나서 제가 손을 막 뻗거나 하면 제 손이 잘려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범위를 미리 생각하셔서 이렇게 범위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효과에서 울트라 키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원하지 않은 부분은 잘라낼 건데, 영어로는 울트라 키라고 영어로 입력하면 되지만 한글이면은 울트라 키, 이렇게 한글로 울트라 띄우고 키 이렇게 입력하면은 울트라 키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울트라 키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죠. 여기 뭐 키 색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검은색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스포이드를 눌러서 지금 이 영역 중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 쪽을 찍는 게 좋아요. 제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 부분, 이 부분 좀 제일 어두운데
이 부분 좀 그냥 하면 잘 안 날아가거든요. 이 녹색 부분 잘 고르게 나온 부분은 잘 날아가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안 날아가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부분은 오히려 찍습니다. 찍었어요. 그럼 약간 뒤에 배경이 약간 어둡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제가 있는 화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까맣게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죠. 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출력에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알파 채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얗게 뜨고 나머지 부분이 까맣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매트 생성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보면은 불투명도, 밝은 영역, 뭐 어두운 영역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얗게 뒤에 배경은 까맣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값을 조정하다 보면은 딱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값이 딱 나와요. 근데 저를 갖다가 까맣게 들어간 부분 나오면 제가 이상하게 날아가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조정이 되네요. 그죠? 얘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해보니까 지금 너무 어두운 데 찍어서 지금 이 부분까지 날아갔어요. 이때는 다시 합성을 바꾸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스포이드 눌러서 적당히 어두운 쪽 한 요정도 를 눌러봅니다. 이번에 좀 더 고르게 좀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조정해 봅니다. 이게 마우스를 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해요. 이쪽 부분 날아갔고 지금 더 날아갔죠?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날아가고 적당히 저를 날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살아있고 나머지 부분 까맣게 됐죠. 알파 채널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이제 저는 하얗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합성으로 다시 두시고요. 이제 제 뒤쪽이 검은색 부분에 나올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다가 이용하거나 해도 되는데 배경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네, 찾은 사이트 중에 괜찮은 게 이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 네, 무료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업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보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바뀌어도 됨. 네,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이미지. 생각보다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돈을 안 내고 하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괜찮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게 너무 고해상도 영상, 그러니까 고해상도 사진만 아니면 그냥 아래쪽에 해상도 FHD나 이 정도 급은 그냥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고 기부를 하고 싶은 분은 기부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시 또 여기다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이쪽 추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먼저 떠버리죠. 프리미어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게 이제 먼저 뜨게 되는데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제 얼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위로 끌어올려서 레이어를 이렇게 정리해 를 줍니다. 그 이미지도 위에 있는 클립이랑 크기를 길이를 맞춰주고요. 그러면 재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너무 이쪽에 떠 있고 아까 펜툴 자르면서 아래쪽에 이상한 선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위에 있는 거 이거죠.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를 좀 한 오른쪽 끝으로 좀 옮기고 너무 위로 올랐으니까 약간 밑으로 내리면 지금 밑에 좀 이렇게 잘려 있는 게 적당히 딱 가려져서 제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딱 보이겠죠? 이 상태 재생을 하면은 제가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뒤에 배경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했을 때 뒤쪽에 지금 배경이 좀 정신없잖아요. 뭐 제품들도 여러 가지 보이고 근데 일부러 좀 멋있는 서재 같은 데 앉아있는 듯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됩니다. 대신 물론 그 짧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좀 뭔가 많은 편집들을 해야 되는 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뒤쪽에 있는 배경 갖다 좀 더 다른 배경을 넣어서 멋있게 소개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캡처보드랑 그리고 카메라 이용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녹색 스크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4K 작업을 할 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